자, 1963년 독일 슈트가르트 한 작업장에서 자동차 역사를 바꿀 혁명이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수평 대양 6기통 엔진을 리어에 배치한 스포츠카 한 대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급진적인 설계는 이후 60년 넘게 스포츠카의 DNA가 됩니다. 바로 포르쉐 911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025년 지금 이 전설적인 911이 또 한 번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62년 동안 순수 내연기관만을 고집해온 이 911 모델이 드디어 전기의 힘을 받아들였거든요. 541마력 괴물 같은 출력, 제로백 3초의 경이로운 가속력,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수평대양 6기통의 그 짜릿한 사운드까지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992.2 까레라 GTS가 드디어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폐리된 모델을 계약을 넣고 출고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통 평균 한 2년에서 2년 안쪽? 살짝 아니면 오버? 이 정도를 기다리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막 기다리셔서 나온 이 992 모델 차주분들 대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적다라고 해요. 이 991 모델에 이걸 안 하면 좀 그렇지 라고 인식이 박힐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이 차량과 본질적으로 그런 성향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모델 992.1 모델 오너분들께는 조금 약간 씁쓸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신형이 훨씬 더 개꿀, 게이드 이것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992.2 모델의 혁신적인 변화와 이 모델만이 가질 수 있는 게이드인 구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먼저 이번 992.2 까레라 GTS 모델은 단순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변화의 핵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기존 3.0L에서 3.6L로 배기량이 확대된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이고요. 여기에다가 T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엔진 마력 485마력,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총 더해서 541마력을 달성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최대 토크 62.2 그리고 제로백 3초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타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최고속도 312km 여전히 슈퍼카급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 한번 드리면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이제 전기 터보 차주와 8단 PDK의 통합된 전기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DK와 어떤 그 부품 사이에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터보렉이 발생하는 순간을 전기 모터가 즉시 또 메워주기도 하면서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토크 반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녀석에는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911 드라이빙 캐릭터 자체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존 992.1 GTS가 450마력으로 제로백 3.2초였다면 이번 GTS 모델은 그것을 0.2초나 단축시킨 무려 3초의 제로백 스펙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 0.2초라고 하면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의 스펙을 따졌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타이칸 터보 S와 비슷한 가속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갑론을박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수 내연기관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이 사라지는 건 아니냐, 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 전기가 웬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991.1에서 자유롭기 모델에서 991.2 터보 모델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끝났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터보에서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된 모델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르쉐는 이런 우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K 안에다가 전기 모터를 변속기에 직접 통합시켜서 그 무게를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했고요. 여전히 수평내향 6기통의 사운드와 그 감성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전기 모터를 통해서 터보렉 자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예전에 느꼈었던 그 터보렉에서 터져서 나가는 그런 그 느낌 자체를 정말 최소화시키고 더 즉각적이고 선형적인 파워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정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992.1과 지금 나오는 992.2 모델을 나란히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전면부의 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시면 헤드라이트의 이 네 발의 램프와 아래로 쭉 떨어지는 램프가 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날렵해지고 세련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하단의 인테이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흡입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지만 사실 우리는 뭘 따집니까? 이 미적 감각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라인을 많이 채택하던 전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세로 모양을 채택을 하면서 약간의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있다라는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 그릴을 많이 채택을 하면서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 스포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이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99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적인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로로 이렇게 인테이크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기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에요. T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추가적인 쿨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에어플로우를 최적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 큰 인테이크는 엔진룸과 전기 시스템의 열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거든요. 자, 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모델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데일라이트의 형상이 미묘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디퓨저 디자인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뭔가 이 뒤로 나왔지만 뒤로 돌격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 그냥 약간 이러고 딱 그냥 끝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뭔가 탁 돌격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 훨씬 더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992.1 모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포르쉐 911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전혀 놓지 않고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외계인이 만든 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992.1 모델의 클래식한 모습을 더욱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조금 연식이 새로운 신형일수록 현대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디자인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정말 혹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모델의 느낌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991.2 모델 터보 모델보다 991.1 모델의 자연흡기 모델이 아직도 비싼 이유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출고 전, 출고가 되신 분, 그리고 내일 당장 출고이신 분,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차량을 출고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출고를 받고 나서 뭐 썬팅도 하실 거고 블랙박스도 하실 거고 기타 등등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설레임을 안고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좋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바로 떠오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차 자체 상태를 가장 뛰어나게 보호해줄 수 있는 PPF 시공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모델보다 요번 992.2 모델이 사실 진짜 개꿀, 게이득.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르쉐는 991뿐만이 아니라 까이멘, 박스터, 그리고 마칸, 까이엔, 타이칸 모든 전 브랜드들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가액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단 차량 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옵션을 많이 넣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옵션을 생각을 했었을 때 포르쉐에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바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포르쉐 하단부나 이 사이드미러 하단부나 이런 부품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시면 무광 플라스틱 트림인 차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광이 나는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992.2 모델의 경우에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넣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 이 에어덕트 부분과 양쪽 가니쉬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옵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동일한 플라스틱 트림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무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위는 PPF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PPF 시공 단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개이득인 게 무엇이냐? 전 모델을 보게 됐었을 때 G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이 도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형상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기본 모델을 선택하셨을 때 아랫부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이 메인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92는 저희가 진짜 작업하기 너무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난이도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대비 요번에 나온 AMG GT 5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업할 게 은근히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저하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옵션은 여기가 카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플라스틱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옵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조차도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뒷부분의 디퓨저 구간에 지금 이 머플러 팁 주변에 이 무광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넣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올 블랙 하이그로시 옵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빼게 된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아예 건들지를 않아요. 그냥 딱 여기만 하게 되면 되는데 시공장의 입장에선 작업이 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책정이 되는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금액대가 높은 차량이면 아무래도 시공 단가가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차량 금액이 높다고 해서 금액이 비싸게 책정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 금액이 비싸더라도 단순하게 구조가 단순한 구조이고 시공이 정말 용이한 상태이면 시공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전 모델보다 지금 992.2 모델이 훨씬 싸다는 거. 도대체 얼마나 싸냐? 대략 991.1과 992.2 모델이 풀옵션인 경우를 따졌을 때 최대 60에서 8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같은 992.2 모델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대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갭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포르쉐는 이런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부가적인 이런 외장 필름에 대한 견적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구매 시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옵션은 한도 끝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데, 전체 시공 비용이 얼만데, 이게 얼만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특히 991.1
뿐만 아니라 모든 포르쉐 모델을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많이 작업해온 기술자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지금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992.2 모델이 정말 잘 빠진 모델인 만큼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92 카니발 GTS는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선 포르쉐 911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이에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실용성까지 고려한 완벽한 설계, 이 모든 것이 911이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992.2 모델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밤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이지랩 이창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